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역사기행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니까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든가 아니면 순교자들의 교회나 또 순교자들의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것들을 둘러보는 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죠. 근데 저는 역사의 개념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버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도 있고 또 이교의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교육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하는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영성교육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경주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까지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봄학기에 하나, 가을학기에 하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봄학기에 경주를 갈 때 좀 도전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이련 스님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역사기행. 그렇게 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가는데 무슨 이련 스님이냐. 근데 이련은 스님이고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거든요. 삼국유사를 모르면 경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주에 가가지고 할 때는 삼국유사 얘기 나와야 되고 이걸 누가 썼지? 그럼 이련이 썼어. 그건 승려야. 스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련이라는 사람의 눈에 비쳤던 역사는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너희들 눈에는 이 역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배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련의 눈에 비쳤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강원도 동해안 비행을 갔습니다. 사흘 내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즐겁게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즐겁게 다니는데 강릉에서 이제 아침에 해돋이를 봐야 되는데 강릉이 아니고 어디죠? 추암. 동해에서 해돋이를 봐야 되는데 해가 안 뜨잖아요. 비는 쫙 짜고 오지 우산은 썼지.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해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해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해 떴어? 그랬더니 네, 해는 떴어요. 근데 해는 떴는데 왜 안 보여? 구름 때문에 안 보여요.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별별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왜 안 보일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의 빈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모든 만물을 교육의 재료로 삼으셨던 것처럼 역사가 제가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의식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심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배워주고 인성을 깨우쳐주고 또 글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건강 체력도 좀 보강시키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 가을에는 전라도 기행 갑니다. 새벽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새벽 2시에 다 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저 끝에 진도에 팽목 지나서 진도에 남도 석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는데 삼별초가 쌓은 성이죠. 그 성에 아침 해 뜰 때쯤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서 성곽 위에서 빵 먹고 아침 프로그램 시작은 쭉 다니고 첫째 날 강진에서 끝나는데 강진에서 숙소에 들어가면 일기를 기행문 형태로 써야 됩니다. 아주 양을 많이 줍니다. 그
그걸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룹별로 써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봐주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부족한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 돌봐줘야지 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조별로 아이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글 공부시키고 글 쓰는 거 방법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느낌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고 끝나면 밤 11시쯤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5시 반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3일을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애들이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을 받으면 이틀 3일이면 다 마감이 됩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부모들보다. 예,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또 여행을 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사진첩을 잘 만들어서 나눠줘서 이 사진첩은 제가 아이들에게 기억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억의 선물인 이유는 사진첩을 딱 만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행 갔다 와서 사진첩을 받았으면 이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도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남아있는 겁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진첩 자체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되면 아들, 딸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의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여행과 정리된 내 얼굴이 거기에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대화의 통로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하고 대화의 통로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선물하고 대화를 선물하고 관계를 선물하는 사진첩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고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가교회에 16년간 있다가 이제 이 교회 짓고 온 지가 4년 됐는데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도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아이는 진주에서 온 아이도 있었고요. 서울서도 흔히 말하는 노른자 위 땅에 사는 사람들, 도곡동, 압구정동, 서초동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 새벽 2시에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석까지. 중학교 가면 이제 외국으로 데리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되면 단기 사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기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